사실 저나 이제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을 보면요. 그 누구도 뭐 치매 걱정을 지금부터 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2세가 좀 넘고 여자 지금 86세가 좀 넘죠. 네. 그럼 평균 수명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뭔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니죠. 반은 죽었을 수 있죠. 그래. 다행히 살아 있다면은 네. 살아 있어도 3분의 1 정도는 이미 치매가 되었을 수 있고 3분의 1 정도는 경도인지 장애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수명 나이에 되면 죽었거나 치매거나 준치매라는 이야기예요. 치매 예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면 될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치매 전문가 김시호 원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이 암 같은 건요 빨리 발견하면 좀 치료율이 올라가잖아요. 치매도 좀 빨리 발견하면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답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치매가 한 70가지가 넘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뇌세포가 빨리 늙어가는 퇴행성 치매가 있고 혈관 질환으로 뭐 풍을 맞거나 이러면서 오는 혈관 치매가 있고 다른 병으로 치매가 되는데 그 원인 질병을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가성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가성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가 될 수 있겠죠. 치료해서. 그리고 혈관 치매도 빨리 발견하면은 치료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치매는 빨리 발견해도 조금 늦어요. 이미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이고, 물론 그래도 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빨리 발견하면은 치료 효과, 그러니까 증상을 많이 호전시키거나 앞으로 1년 만에, 2년 만에 나빠질 거를 3년, 4년 만에 나빠지게 이렇게 연장시키는 치료로는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치매 걸리면 이게 완치가 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치매, 예를 들면은 뇌에 양성 종양이 있는데 그게 뇌를 압박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성 종양을 드러내면은 뇌가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기능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뇌 수두침이라서 뇌실에 물이 차서 뇌를 압박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막 하나, 그 경막 주위에 출혈이 있으면은 뇌를 또 압박을 해요. 그러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는데 이런 것은 원인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돼요. 이걸 가성치매라 그래요. 이런 거는 완치가 되고 혈관 치매도 더 진행 안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완치되는 거나 비슷한데 퇴행성 치매는 완치가 되기 어렵죠. 증상 호전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고 좀 호전되는 정도까지만 가능한 거군요. 그걸 완치라는 개념보다 예방이라는 개념을 가서 치매가 발병하는 나이를 가능하면 뒤로 미루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일찍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연 설명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 병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 속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들어가요. 알츠하이머 병은 7단계가 있어요. 1, 2, 3, 4, 5, 6, 7단계가 있는데 7단계는 치매 말기의 후반부로 그냥 아무런 정신 없고 반응도 잘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고 말기의 전반부는 하장 배소변을 못 가리거나 뭐 밥을 혼자 못 드시거나 이런 중증인 경우고 중기 치매는 독거 생활, 혼자서 밥 챙겨 먹고 이런 자기만을 위한 생활을 못할 때를 중기라 그러고 요 중기는 알츠하이머 병의 5단계예요. 근데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는 4단계인데 초기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냐? 나와 가족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 그게 뭐예요? 돈 벌어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한테 융통하는 거죠. 이런 생산적인 활동 능력이 없어질 때부터 치매 초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치매인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겠죠. 요거는 이미 4단계예요. 치매의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인데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만큼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실수를 가끔 하는 게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왜 저래 머리가 나빠져서 이렇게 보이는 단계가 경도인지장애인데 이때는 이미 3단계예요. 2단계는 내가 느낄 때 옛날보다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머리가 많이 나빠졌는데 남들이 뭐 괜찮은데 왜 그래? 이런 단계가 주관적 인지장애인데 이거는 2단계예요. 1단계는 단순하게 건망증이 넣을 때를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건망증이 넣는 것도
우습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내가 머리가 나빠져 가는구나. 이래서 열심히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지 나 치매가 되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나는 앞으로 절대 치매가 안 걸려. 이렇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나 이제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을 보면요. 그 누구도 뭐 치매 걱정을 지금부터 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평균 수명이 남자가 82세가 좀 넘고 여자 지금 86세가 좀 넘죠. 네. 그럼 평균 수명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럼 지금보다 더 뭔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니죠. 반은 죽었을 수 있죠. 그래. 다행히 살아 있다면은 네. 살아 있어도 3분의 1 정도는 이미 치매가 되었을 수 있고 3분의 1 정도는 경도 인지 장애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수명 나이에 되면 죽었거나 치매거나 준치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벗어나려면 뭐예요? 지금 내 친구보다 각별하게 똑똑하고 각별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나빠지는 겁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 치매에 대한 예방, 대비는 언제부터 좀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태어나서 20세까지는 뇌를 발달시켜야 되죠. 20세부터 한 40세 이때까지는 그냥 산으로 따지면 정상에 밋밋한 데서 약간 내려오는 정도니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40대 중반부터는 치매의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생기는 때예요. 그 전부터 생기지만 앙금을 자리를 잡을 때이기 때문에 치매 사기 생길 때부터는 늦어도 치매 예방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알리한다면은 20세부터 하는 게 좋고 더 극단적으로 한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어. 그런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머리가 예전보다 좀 못해진 것 같아. 이러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좀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억성 치매가 올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처럼 기억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이제 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성격과 행동이 바뀌는 경우에는 경도 인지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도 행동 장애라 그래요. 물론 경도 행동 장애는 주관적 인지 장애, 경도 인지 장애를 포함할 정도 좀 넓은 의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격과 행동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고약한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부지런하던 사람이 게을러졌다든지 이런 성격과 행동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치매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동작이 변하면서 오는 치매는 종종 걸음을 하거나 좀 굼떠지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도 다른 뭐 기억이 멀쩡해 보여도 혹시 치매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내 주변 사람한테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어디 병원을 데려가나요? 아니면 뭐 어디 약국에서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일단 진단이 먼저죠. 진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실 수도 있고 동네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큰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건에 맞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요, 이 치매로 진단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보호자하고 같이 오시겠죠. 치매 환자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치매 의심되는 환자와 밀접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아주 오래간만에 온 보호자가 오면은 좀 이야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같이 계시는 분이 오셨다면은 병력 테스트 이렇게 뭐가 안 좋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 기능 검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 그리고 내적 수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MRI 검사나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을 종합해 가지고 치매다 아니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선생님 방금 그 병력을 좀 이렇게 뭐 물어보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좀 치매로 연결되기 좋은 그런 병들도 있나요? 지병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머리를 이렇게 우리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그 공장을 튼튼하게 오래 유지하려면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되겠어요? 피가 잘 통해야죠. 그러니까 공급을 잘 받고 물건을 잘 실어 가야죠. 그러니까 도로망이 좋아야죠. 두 번째는 공장을 열심히 가동을 해야 돈도 벌고 오래 가겠죠. 그래서 머리를 내 운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를 많이 쓰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만들면은 돌렸으면 또 쉬어야죠. 쉬면서 뭐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충분히 쉬어야 되니까 잠도 자고 그러고 약간 고장난 걸 고쳐야 되니까 활성산소 같은 거나
독소를 없애는 음식도 좀 드셔야겠죠. 그러고는 이건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내가 좀 치매가 걱정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거나 뭐 어떤 걸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머리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충분히 쉬게 하고 청소를 잘 해줄 수 있게 하는 모든 방법이 예방하는 방법도 되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게 뭐 고량진미라 그러죠. 기름지고 뭐 맛있고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 몸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 식단으로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장수마을 그 사람들이 먹는 식사라든지 또는 지중해 식단이라든지 대시 식단이라든지 마인드 식단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좀 소박한 식단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더 오래 사고 더 건강하니까. 근데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좋은 기름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딱 비유를 하자면은 비빔밥의 그 음식 성분 비슷한 데에 약간은 단백질을 조금 가미하고 좋은 기름을 좀 가미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먹는 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은 약간 부족하게 먹어야 돼요. 다음 끼니를 먹기 전에 배고픔이 조금 생길 만큼 먹어야지 나는 항상 배고프면 못 살아 할 정도로 먹는 것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먹으면 잘 싸야 돼요.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은 잘 배설을 해야 돼요. 배설을 하는 거는 변비나 쓸서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누수 증후군이 없어야 돼요.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미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늙어가는 속도 어차피 우리가 늙는 거는 가속 노화 열차를 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고속 가속 열차를 타고 있느냐 저속 가속 열차를 타고 있느냐 이 미세 염증을 없애야 저속 가속 열차를 탈 수 있고 그냥 두면은 고속 가속 열차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내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 내 운동을 시키는 거는 육체적 활동, 육체적 운동도 중요하고 정신적 활동, 정신적 운동도 중요해요. 이 정신적 운동은 안 해보던 거를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될 수 있고 새로운 걸 하는 게 될 수 있고 이런 게 정신적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단계로는 운동을 했으니까 쉬게 해줘야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되기도 하지만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멍 때릴 정도로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잠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휴식신경망이라고 있고 집중신경망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생각하는 대로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 나는 건강할 거야,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궁금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에 딱 좋은 음식 아니면 뭐 딱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없지만 이런 건 있죠. 이런 음식을 안 먹으면은 머리가 빨리 나빠질 수 있다. 이건 있죠. 그런 거 중에는 이제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이에요. 항산화제를 그러니까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피해야 돼요.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은 단 음식. 포도맵이라 그러죠. 관료가 잘 되는 올리고당, 이탄당, 다이스카라이드, 모노스카라이드, M, 그거는 단당류, 꿀이라든지 과일에 들어있는 가당이라든지 이런 거, 폴리올이라는 거는 알코올 종류예요. 과일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게 폴리올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을 달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속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른들이 이제 화투 같은 거 치면요. 좀 치매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막 타짜의 길로 들어서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건 좀 괜찮나요? 화투 같은 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보편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투가 배워가지고 막 머리를 자극할 때는 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칠 때쯤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그러면 그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쪼그리고 앉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뇌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좀 도움이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운동을 막 뭐 이렇게 과격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가볍게 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좀 가유불급 다다익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량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심폐기능이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운동의 좋은 점은 피가 빨리 돌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피가 잘 안 돌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게 홍수 이번에 났잖아요. 그러면은 강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을 강제로. 그게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뇌유래 영양인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머리는 항상 조금씩 많이 쓰고 나면 조금씩 고장 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조금 수선해주는 영양 물질이 있어요. 그걸 BDNF라 그래요. 이게 운동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에서 피가 많이 가면은 산소도 많이 오고 당분도 많이 오고 영양소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얻어먹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찌꺼기를 빨리 없애주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가해지면은 산소도 부족해지고 탄산가스가 많아지고 영양분도 많이 써가고 운동하는데 흑흑거릴 정도로 많이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 20번 정도는 그냥 쉽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번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되 마지막에 일정 기간은 조금 힘들게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막 유산소 운동만 하고 근력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그 치매를 정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일찍 발견할수록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매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훨씬 전부터 내가 치매로 가는 고속 가속 열차를 탔구나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속 가속 열차에서 저속 가속 열차로 빨리 옮겨 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사실 나이가 젊다고 약간 방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빨리 저속열차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